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여러분 잘 한번 여론조사한 거, 출구조사한 거 결과물 잘 들어보시면 요즘 여러분 대통령 지지도 아니면 정당 지지도 아니면 무슨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보통 성인 남녀 몇 명을 가지고 조사 많이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런 얘기 듣는다고.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뢰 수준이라고 거기선 불러.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거기에서 신뢰 수준이라는 게 바로 신뢰도. 100번 조사하면 95번은 우리가 얘기해준 그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구간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현재 A 정당의 지지도가 42.3%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걸 사람들은 비율이라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슷한 거라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 42.3%입니다 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표본 비율. 구간 중에 딱 가운데 있는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 얘기는 이쪽으로도 3.1%포인트를 빼서 얼마니? 39.2니? 39.2%와 이쪽으로도 3.1%를 더해서 45.4% 사이에 A 정당 지지율, 실제 지지율이 올 확률이 95%입니다. 그 말을 그냥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냥 42.3%로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 정당은 42.3%, B 정당은 40.6%. 그런 다음에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를 간혹가다 쓰거든. A 후보랑 B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95%의 확률 안에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후보의 지지율과 어떤 후보의 모비율의 추정을 한 것, 걔네들이 겹친다는 뜻이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고 누가 더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그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니까 그 95% 안에는 얘가 더 높거나 또는 다른 쪽이 더 높거나 하는 것이 다 95%라는 신뢰 수준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접전을 펼친다. 누가 이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뢰 구간으로 한 점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으로 추정하게 되면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구간으로 둘러싼 분의 넓이가 바로 신뢰도인데 신뢰도는 누가 지정한다? 의뢰인이 직접 지정을 해서 95%가 이 정도면 100%는 쫙, 1%는 쫙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 아무래도 우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양질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구간의 길이가 많이 좁다라는 이야기니까 신뢰도는 적당한 게 좋은데 보통 생각하기에 맞을 확률도 높으면서 적당한 게 보통 95%, 99% 이런 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도 보통 95%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이야기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시작. 신뢰 구간. 또 하나는 뭐야? 시작. 신뢰도. 여기서 살짝 너무 칠판이 지저분해져서 다시 정리하자면 추정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돼. 추정 어떻게 한다고? 딱 한 번 구한 표본 평균 주위에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이 길을 A라고 그러고 이 길을 A라고 그랬을 때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을 만드는 방법 시작. 모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X바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이건 너무 간단해. 이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 X바에서 A만큼 왼쪽과 A만큼 오른쪽 사이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제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 얘를 가지고 실내도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뭔지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게 얼마게요? 2A예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이쪽이 A였으면 이쪽도 A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다. 시작. 2A 이렇게 부를 거라고. A라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야. 구간의 길이를 설정할 때 딱 가운데는 무조건 표본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쪽 저쪽 할 때 그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그러면 시작. 2A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오차의 한계라 그랬었습니다. 오차가 뭔데요 선생님? 오차가 뭐냐면 오차가 실제 모평균과 모평균이 여기에 찍혀도 그 추정은 맞은 거잖아. 그지? 왜 이 구간 안에 만들면 무조건 그 추정은 맞은 거니까. 실제 모평균과 우리가 90명을 통해서 구했던 표본 평균 사이의 이 거리를 사람들은 오차라 그러고, 이게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리니까 절대값을 쓰고요. 뭐와 뭐 사이 거리야? 실제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거리.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시작. 오차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걔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모평균이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모평균이 여기 오면 점점 길어지니까 최대값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모평균이 실제로 여기 오면 이 추정은 틀린 거잖아. 이건 쓰레기통. 오차라는 얘기를 하려면 모평균이 실제 실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추정이 맞았을 때 표본 평균까지의 거리를 오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왔을 때 그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그 거리 오차가 제일 최대가 될 테니까 결국 오차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시작. A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두 가지만 기억하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시작. 2A.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 저희 설명만 들었다면 납득이 되실 텐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시작. 2A.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시작. 2A. 오차의 최대값 X바 마이너스 M. 그게 무슨 뜻이야?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시작. A.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뭐를 구할 줄 알아야 되냐? A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따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A가 뭐예요? 여러분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실제 가운데 이 표본 평균 딱 구했었던 이 가운데 평균과 이놈 사이에 이 거리를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응아 시그마. 기억나요? Z값에다가 표준 편차 곱한 거. 그게 이 실제 거리잖아. 아니 여기다 2 시그마면 Z값이 2. M 플러스 2 시그마라 그러면 Z값이 2. M 플러스 3 시그마면 Z값이 3이었잖아. 이 거리가 응아 시그마. 다른 말로 Z값에다가 뭘 곱한 거? 표준 편차를 곱한 거거든. 따라서 실제 이 거리 A는 Z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한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X바는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요? 시작. 평균이 모평균이랑 일치하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여기 들어갈 표준 편차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거기에 Z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Z값은 누가 만들겠니? 당연히 실내도가 만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내도 95%라는 게 뭐라고요? 그 구간으로 둘러싼 분의 넓이가 95%, 0.95가 된다. 만약에 Z값을 지금 찾는데 마이너스 1.96부터 시작해서 1.96까지의 확률이 0.95라면, 다른 말로
Z 가운데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96일 때 이 넓이가 얼마라면 시작. 0.95라면 이 넓이 신뢰도가 0.95일 때 이 끄트머리의 Z값이 얼마야 시작. 1.96이잖아. 그놈이 바로 여기 들어갈 Z값이라서 이 Z값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보통 K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신뢰상수라 그러는데 따라해보세요. 신뢰상수 얘를 신뢰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신뢰상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다른 말로 양쪽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양쪽 넓이가 신뢰도 0.95가 되도록 하는 왼쪽 Z값이 아닌 이 오른쪽 Z값 1.96을 그 신뢰도에 따르는 신뢰상수라고 읽어요. 얘가 바로 Z값이니까 거기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한 값이 실제 이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시작 라지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뭐냐? 맨 마지막에 라지 A가 뭐냐 그러면 K배의 루테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마디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때 K가 뭐냐? 신뢰상수. 신뢰상수는 뭐냐? 그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양쪽 넓이가 신뢰도가 되도록 하는 오른쪽 Z값. 내가 왜 양쪽 넓이라 그러면 여러분 0부터 시작한 얘는 반쪽이죠. 0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0.475라고 돼 있으면 반쪽 넓이가 0.475면 양쪽 넓이는 뭐니까? 0.95니까. 그때 오른쪽 Z값은 얼마야 시작? 1.96일 거 아니에요. 왼쪽 Z값이 마이너스 1.96이고 이때 오른쪽 Z값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자 시작? 신뢰상수라고 얘기하죠. 그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오른쪽 Z값. N은 뭐냐?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뭐냐? 모 표준 편차. 걔네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다 시작. A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게 지금 그 통계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서 여러분 집중도가 좀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있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정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눈빛도 그렇고.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봐.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결과를 암기하는 짓은 응용 문제를 절대 못 푼다라는 의미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도 설명이 되셔야 된다. 딱 세 줄 얘기했어. 신뢰구간의 길이 시작 2A. 오차의 최대값 시작 A. 여기서 A는 뭐다? K배의 루트의 분의 시그마. 세 줄 얘기한 거거든요. K배의 루트의 분의 시그마에서 K를 뭐라 그래? 신뢰상수. 누가 결정해? 그 신뢰도. 그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양쪽 넓이가 0.95가 되도록 하는 오른쪽 Z값 1.96을 신뢰상수라 그러고 거기다가 루트의 분의 시그마를 곱한. 그래서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 나와 있겠지.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를 저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론상 그러하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이거를 안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니? 왜? 이거 모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지금 모평균도 몰라서 추정하고 있는 판인데 모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분산을 알며 모분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표준 편차를 알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고요. 분산을 알려면 평균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러하지만 실제는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리가 없지. 모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알아.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는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도 저 자리에 써도 되고요. 원래 정상적인 값인 모 표준 편차가 와도 저 자리에 써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진짜 기억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시작.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다. 어디다가? k에다. k가 뭐다? 신뢰상수. 그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오른쪽 z 값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죠.